오늘 우리가 또 같이 나눌 책은 생각의 탄생입니다.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기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고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생각의 탄생은 제가 글을 쓰거나 또는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그때마다 이제 거듭 읽어보면서 뭔가 많은 생각의 소스를 여기서 끄집어내기도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아마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책에는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포커스 리딩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 라는 말과 또 읽는다 혹은 본다 또 느낀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거나 읽거나 혹은 뭔가 보거나 본다, 그 다음에 뭔가를 느낀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한다, 세상을 읽는다, 문제를 읽는다, 정보를 읽는다, 뭐 생각을 읽는다, 또 경험을 읽는다, 읽는다. 이 읽는 게 뭘까? 여기에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고, 그 다음에 먼저 뭔가 번뜩이는 통찰력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를 읽어내는 거죠. 예. 읽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포커스 리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면에 감춰져 있는 핵심 혹은 본질을 파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에 감춰져 있는 핵심과 본질을 파악한다. 그게 읽는 거다. 사실 생각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읽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두뇌는 뭔가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왜 그럴까? 어떤 익숙해져 있는 패턴 혹은 고정관념, 습관적 사고, 거기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패턴과 고정관념과 어떤 사고를 깨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우리가 탈피하자면 어떻게 될까?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작품들은 원래 그 돌덩이 안에 있던 거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것을 걷어냈을 뿐이다. 예, 비슷한 얘기를 소크라테스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바위를 보면서 저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것은 바위입니다. 그냥 평범한 바위일 뿐입니다. 그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고 저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저거는 어떤 무엇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얼마 전에 저 조각을 그냥 평범한 바위라고 말을 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본다, 느낀다, 그 다음에 읽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 결국 이거죠. 미켈란젤로 말대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 리딩에서는 핵심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에다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하자면 중요한 것을 추려내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 버리는 능력이 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예, 전제 조건이죠.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삶의 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버려라. 무조건 다 버려라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 외에는 다 버려라. 예, 너의 삶을 본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라. 예, 무소유의 핵심은 채워랍니다. 무엇으로요?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쓰레기는 다 치우고 진짜로 가득 채워라. 그게 무소유의 본질적인 얘기,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탄생을 우리가 접근하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이 책을 뭔가 이렇게 쭉 실타래로 실로 구슬을 꿰듯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도구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네. 어떻게 볼 것이냐. 핵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핵심을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예, 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확장된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는 거죠. 본질적인 것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느껴보고, 오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눈으로 보는 것이 있죠.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걸 육감이라 그러죠. 근데 인간의 7번째 감각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7번째 감각.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인간의 7번째 감각이 뭘까요?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예. 다른 말로 말해서 통찰력이죠. 그런데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직관이 생길까요? 도움이 되겠죠. 또 뭘까요? 머리가 좋으면 직관이 있는 걸까요? 뭐 나쁜 것보다 머리가 좋은 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경험이죠. 굉장히 다양한 경험.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도 사실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찰로 이어집니다. 통찰이 뭐죠? 제대로 보는 게 통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만드는, 생각의 어떤 씨앗을 만들고, 생각을 확장하고, 생각의 열매를 만들고,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만드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생각을 만들죠. 또 질문이 있어야 열매, 즉 답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이 없다면 생각도 없는 거고, 생각이 없다면 답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각이 탄생해서 우리가 핵심과 본질을 읽는다, 본다, 느낀다. 그러자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포커스 리딩에서 5단계가 쭉 있어요. 5단계가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질문하기입니다. 이 질문하기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책 읽기에 그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종착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신이 내려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인간에게 주신 신의 선물, 그게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능력. 네. 반대로 말하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의 선물을 걷어찬 거죠. 인간이기를 사실은 포기하는 게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두뇌가 다 멈추는 게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자, 질문에는 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게 있습니다. why와 how가 있어요. why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묻는 질문이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그 행동을 할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책을 읽을까? 여러분들, 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거기에서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책 읽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결과가 무엇일까를 묻는 게 또 왜입니다. 즉, 왜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묻는 질문이 왜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작에서 끝까지의 이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게 why, 어떻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늘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이 공자가 있어요. 가로막대기, 세로막대기, 또 가로막대기. 이 밑에 가로막대기가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생각을 하냐, 책을 읽느냐, 행동을 하느냐, 이 결과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결과까지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 과정이 how죠. 그래서 이거와 이게 모아진 게 공부라는 말 할 때 이 장인 공자입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생각을 우리가 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역시 질문인데 why와 how가 아닌 생각을 막 펼쳐나가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만약, if라는 거죠. if. 책을 읽어야 한다 라는 평범한 문장을 만약이란 단어를 붙여서 의문문으로 막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다면, 1년에 1000권을 읽는다면 10년 동안, 혹은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어떤 행동을 해본다면, 만약 내가 도전해본다면, 만약 어떤 가능성에 뭔가 시도를 해본다면,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등등,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만약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본다면, 만약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바라본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
갈릴레오 시대에는 그건 상상도 못하는 생각이었죠. 예, 상상력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탄생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열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잘 듣는 겁니다. 경청이죠. 네, 잘 듣는 거. 이병철 삼성 창업자께서 아들 이건희 회장님에게 회사를 이제 넘겨주실 때 지문실에 데려서 경청이라는 글자 써주셨다고 하죠.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경청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왜 리더십의 핵심일까요? 직원들 얘기를 잘 들어줘라.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겨울에 얼음 밑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리더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앉아서 생각을 해라.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다. 예, 경청을 하자면 질문을 해야 되고, 네, 질문을 던져야만이 또 경청이 되죠. 두 번째 열쇠는 호기심입니다. 예, 이 생각의 탄생에서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궁금한 거죠. 정말 궁금하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만약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두 가지 열쇠는 경청과 호기심입니다. 그것이 진지한 학습자의 길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풀지 말고 느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죠. 옆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느끼는 건 뭐죠? 내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내가 그냥 동일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책을 구절구절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 포커스 리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펼쳐나가자면 무엇을 핵심을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이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걸 한번 의논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늘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 네, 막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좁혀야 되겠죠.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것을 각자의 경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